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재무 고민이 있다면 뭐든지 해결해 드리는 이 시간. 수요일에 함께 하시는 두 분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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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여러분의 채널을 고정시켜 드리겠습니다. 고정 한규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적인 재무설계사 올해로 20년 차인 베테랑 이홍준입니다. 네, 두 분 환영합니다. 우!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빠르게 살펴보죠. 아주 핫한 뉴스가 있잖아요. 예, 요즘 보험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실손 의료보험이죠. 맞아요. 동기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1세대부터 시작해서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쭉 실손보험이 변화해 왔었어요. 네.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도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고 곧 5세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가 뜨거웠어요. 그렇죠. 네.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기존의 1세대 실손부터 4세대 실손들은 과연 어떤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새롭게 나올 5세대 실손 의료비로 갈아타야 될지, 아니면 기존 실손보험을 그대로 가져가야 할지 고민인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부터 각 세대별 의료 실비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5세대 실손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건데 그동안 전문가님들이 5세대 실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라고 예측은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거는 예측일 뿐이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라고만 해주셔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제 발표가 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다는 겁니까? 키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네. 정말 짧은 시간에 이걸 잘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자기 부담률이 50%까지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뭐 10%에서 한 30%까지 있었는데 네. 최고 50%까지 상향 조정되고 게다가 보상 한도가 기존에는 회당 20에서 25만 원까지인데 이제는 하루에 토탈에서 20만 원까지로 내려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도수치료, 그다음에 비급여 주사제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마늘 주사 같은 거. 이런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이제는 아예 제외가 됩니다. 도수 치료까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요.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본인 부담률이 최고 95%까지 된다는 점. 5%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 약간 또 좋아진 점은 뭐냐면은 이 보험료가 기존에 대비해서 한 30에서 50%까지는 좀 다운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4세대 실손보험도 굉장히 보험료가 많이 저렴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많이 저렴해질 수 있다라는 거긴 하지만 일단 혜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많은 걸 뺏기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도 50%라는 거는 반만 도와주겠다라는 느낌이고요. 게다가 도수 치료로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빠진다라고 하면은 청천벽력 같은 느낌이 들 것도 같고요. 일단은 이번 연말에 출시된다라고 하니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키포인트는 이렇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라지는 5세대 실손, 기존의 1세대나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이 전환을 할 만큼의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나 지금 1세대, 2세대 너무 비싼데 그래서 전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제 전환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환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요건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매력 있어 보여요? 저 2세대거든요. 네. 비싸요 지금. X세대 아니었어요? 그거보단 좀 젊지 않아요? X세대 너무 어쨌든 자, 그래서 너무 비싸서 바꾸긴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는 4세대보다는 5세대로 바꿀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5세대 나오기 전에 빨리 바꿀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렇죠.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죠. 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결국은 보험료 같아요. 좋은 보장을 받으면서 비싼 보험료를 내느냐, 아니면 보장을 좀 덜 받더라도 네. 저렴한 보험료를 내느냐, 이 기준에서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일단은 1세대 실손 가입하신 분이랑 2세대 초반에 가입하신 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2013년도 4월이죠. 네. 2013년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5세대로 바뀝니다. 아. 재가입 주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다 바뀌기 때문에 자동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요. 결국은 내가 지금 바꿔서 저렴한 보험료로 지금부터 내느냐 아니면 지금 좋은 조건을 조금 더 끌고 가다가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될 정도로 올랐을 때 바꾸느냐 이걸 갖고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2세대거든요. 네. 2세대 실손도 바뀔 때에는 5세대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4세대죠. 4세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제가 갱신될 때는 계속 2세대로 갱신됐던 것 같은데. 아직 15년이 안 지났으니까 가입하신 지.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거든요. 재가입 주기와 갱신 주기는 다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3년도 만약에 4월에 가입을 하셨다. 그럼 요거 15년 재가입 주기가 돌아오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2028년도에 이분은 싫어도 그때 당시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5세대 실손에 대한 발표가 됐어요. 이런 와중에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실손 의료비, 그러니까 매달 내는 보험료가 좀 비싸서 전환을 고려 중이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전환 시기를 고려할 때 뭐를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홍준 전문가님. 뭘 좀 고려해야 될까요? 일단은 현재 그분께서 얼마만큼 병원을 다니시면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냐. 예, 그걸 먼저 꼽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내가 그렇게 치료를 받는 게 없다 하면은 바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험료가 많이 다운되거든요. 네. 예, 그런 점이 좀 그렇죠. 있습니다. 자, 일단 고려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병원비만 줄어들고 자기 부담금만 높아지고 뭐 이런 것만 단순히 비교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치료에 있어서도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몇 세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면밀히 비교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기존에 있었던 의료 시비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일단은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료 실비보험 뭐 다른 말로 이제 실손보험이란 말을 쓰는데요. 네. 요 가입 시기에 따라서 총 8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 동키분들 다 기억 못 하시는 거 당연하고요. 그렇죠?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이 기억을 다 못 합니다. 각 세대별 특징을. 네. 주디. 네. 혹시 요거 뭔지 아세요? 무슨 표인데요? 예, 무슨 표죠. 그렇죠? 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보시면은. 예, 이게 뭐냐면은 각 세대별로 이 의료 실비의 장단점을 다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두껍네요. 저는 이 내용, 이 파일을 갖다가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뭐 언제 어떻게 동키분들이나 다른 소비자분들이 질문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갖고 다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1세대 의료 실비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도 전환을 해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요. 1세대 실손 의료비 아직도 나는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난 자기 부담금 없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 특징부터 잘 살펴보죠. 네, 일단 1세대 실손 갖고 있는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분들은 재가입 조건이 없기 때문에 돈만 있다고 하면 이 좋은 보장을 계속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비싸져서 이제 좀 그렇죠. 문제긴 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실손보험이란 이름으로 처음 탄생한 거는 2003년 10월 1일이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병원비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병원비 그마저도 실손보험에서 커버해 주겠다 하는 이 병원비를 커버해 주는 실손보험이 생겼는데 이게 비급여 부분까지도 가입 한도 내에서 100% 보장을 해준다. 이런 장점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어요. 100% 보장이라는 건 내가 병원 가서 쓰는 돈은 전부 다 다시 돌려주마라는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초기에는 뭐 지금과는 너무 다르게 입원, 통원 시에도 자기 부담금 없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보장 한도 내에서 100%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03년 10월 1일 시작으로 해서 2009년 7월 31일까지 흔히 말하는 1세대 실손인데 요게 또 나눠집니다. 또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각각 5년마다 갱신인가 3년마다 갱신인가 이 갱신 어떤 갱신인가에 따라서 갱신 주기도 다르고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거는요. 포인트입니다. 표준화 실손 이전에 가입했던 요 보험은요. 네. 각 회사별로 보장 범위도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예, 내가 이 시기에 가입했다 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보장 신청을 하시거나 병원에 가시기 전에
내 실손보험의 보장을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장점은 자기 부담금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얘기는 뭐다? 내가 병원가 치료 받았는데 입원했는데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1,000만 원 모두 받는 조건이었고 더 좋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나 혹은 이 산업재해로 인해서 또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자동차 보험이나 산업 그 산재 보험에서 모두 치료를 그렇죠. 지원해 주는데 내가 따로 이때 가입한 의료 실비 보험에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병원비의 50%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일부긴 하지만 어쨌든 중복 보장이 가능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좋은 조건이네요.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있나요? 장점? 해외 치료비 있죠. 우리가 이제 미국에 뭐 존스 호킨스 뭐 이런 병원에 이제 유명한 이제 뭐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 가서 암 치료를 받고 싶어. 네. 난 돈도 많고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요즘 실손보험은 안 되죠, 보상이. 근데 요때는 이제 50%까지 되는 회사가 있었어요. 1세대 실손부터 쭉 5세대까지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1세대 실손의 특징, 그중에서도 장점을 짚어보다가 2부가 마무리됐습니다. 한규선 전문가님, 장점 마저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해외 치료비에 대해서 50%까지 보상이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치매나 선천성 기형, 성병, 한방이나 한의원도 보장이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세대는 공통약관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 공통약관이거든요. 똑같다. 모든 보험사가 보장이 다 똑같아요. 근데 1세대는 개별약관이었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보장이 상이하기 때문에요. 1세대 가입하신 분들은 꼭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를 수 있다라는 네. 거네요. 네.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1세대 실손의 장점들 쭉 듣다 보니까 이건 좋기만 한 거야? 비싼 거 빼고?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요. 단점이나 주의할 점도 있지 않을까요? 양날의 검이죠.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그죠? 방금 우리 한규상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장점이 쭉 있으면요, 단점 그 중에서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 갱신형이라는 거죠. 근데 실비는 다 갱신형 아니에요? 실비는 모두 갱신형 맞습니다만 사실은 그 실비라는 그 나오기 전에 비갱신형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거는요. 네, 거기에 대해 또 설명하려면 또 시간 너무 짧기 때문에 일단 의료실비라고 하는 거는 갱신형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단점이고 이게 이제 갱신형이다 보니까 물론 내가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뭐 5년마다 혹은 3년마다 1년마다 갱신되는데 네. 요 1세대 의료실비는요 5년이나 혹은 3년마다 갱신됩니다. 네, 1세대 의료실비는 이렇게 보장의 폭이 아까 굉장히 좋았잖아요. 대신에 갱신되는 시점에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탄, 보험료 폭탄 수준으로 정말 너무너무 엄청나게 오르셔갖고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보장이 좋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폭도 좀 많이 높다, 가파르다라는 맞습니다. 거, 보험료 상승폭이 높다라는 거, 부담이다라는 거,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그리고 면책 기간이 있는데요. 같은 질병에 대해서 1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180일 동안은 보상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예, 같아요. 이 면책 기간이 지금은 상당히 짧아졌거든요. 근데 이 당시 1세대 때는 굉장히 길었고요. 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아니죠? 그 정도? 그 정도만 그 기억을 정도 해두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고민인 거는 사실은 제일 단점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른다는 거. 그렇죠. 네, 그게 네. 제일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세대 실손보험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매달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신데 사용을 하시면서 이게 면책 기간이 있다라는 부분을 잘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 처음 알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갱신되는 그 기간이 왔을 때 이번엔 얼마가 오를지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그렇게 가파르게 오른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대신 보장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하고는 비교가 될 만큼 굉장히 많다. 자, 그 밖에도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네, 혹시? 맞습니다. 네. 다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이 각 회사별로 네.
즉 보험사별로 보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1세대 의료실비는. 2세대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된 약관을 사용해서 모든 보험사들이 같은 조건으로 보장을 해주지만 이 1세대 의료실비는요. 회사별로 보장되는 범위나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금 청구하기 전이나 아니면 병원 갔다 오신 다음에라도 이 청구하기 전에 병원 가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1세대 의료실비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1세대만 정리를 해주신 거죠? 네, 2세대, 3세대는 다음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놓치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두 분께 궁금한 게 있다, 어려운 점이 있다, 고민이 있다 해서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도 안전해 드릴 수가 없죠. 이분은 어떤 고민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책을 받아가셨는지 이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퇴직을 하고 그동안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면서 살고 있는 60대 초반입니다. 그동안 일이 바빠서 보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살았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아픈 걸 보면서 보험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아서 보험 관련된 책이나 유튜브를 많이 검색해 봤는데요. 저희 부부 둘 다 간병보험을 하나씩 가입하고 싶은데 연금소득으로만 살고 있는 상황이라 보험을 더 가입한다는 게 금전적으로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험료 부담을 최소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 오늘은 은퇴 이후에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60대 초반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연금이 아주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 보장을 채운다. 아, 이거는 부담이 진짜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키호테에 SOS를 요청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이 은퇴하신 분들 공통된 고민이실 거예요. 보장은 필요한데 이거 새로 가입하자니 보험료 추가될 거고 은퇴 이후에 보험료가 줄어들어도 사실은 시원찮을 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험료가 반대로 늘어난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갑갑할 거예요. 맞아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보험료,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 수준에서 추가되지 않고 필요한 보장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보장을 채우는데 보험료를 추가하지 않는다? 이거는 마법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않나? 자, 일단은 두 분이 해결을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니까 오늘 궁금한 마음을 안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는지 살펴보죠. 네, 오늘 말씀드린 키포인트가 계속 말씀드린 게 바로 의료 실비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실손 의료비를 좀 조정을 해서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보다 보험료를 좀 줄이면서 네. 사연자분이 필요로 했던 그 간병보험 이걸 좀 보완해 드렸는데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보험료를 줄이면서 간병보험까지 했는지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사연자 부부 두 분이 가입한 의료 실비가 2세대 2차 의료 실비 보험이거든요. 저랑 같으시네요. 네. 현재 남편분 의료 실비 보험이 한 8만 원 정도. 맞아. 예, 적지 않아요. 그죠? 네. 그다음 아내분은 올해 더 비쌉니다. 한 9만 원 정도. 이렇게 내고 계셨는데 자, 이 부분을 갖다가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4세대 의료 실비로 전환하면서 한 3만 7천 원 정도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는 가까이 여유가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죠? 진짜 적긴 적네요. 네. 2세대 실손이 4세대 실손보다 전반적으로 보장이 더 좋기 때문에 전환을 좀 꺼려 하시거든요. 아, 정확하세요. 네. 역시 주디. 아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좀 전환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기가. 그렇죠. 어. 근데 이분들이 가입한 이 의료 실비를 보니까 이분은 두 분 다 그 급여나 비급여 실제 지불한 병원비의 90%를 보상받습니다. 하지만 이 4세대 의료 실비는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즉 자기 부담금이 20에서 30%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네. 하지만 우선 보험료가 한 5만 원씩 줄어든다는 거에 좀 포인트를 맞췄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가입하신 보험은요. 어차피 가입하고 15년 후인 그 시대에 강제 재가입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는 기존의 의료실비 좋으니까 그 조건으로 계속 가지고 싶어요가 안 돼요. 무조건 가입 후 15년 후에 그 당시에 의료실비로 강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싫든 좋든 간에. 자, 이분요. 2014년도에 가입하셨으니까 15년 후면 언제? 2029년. 그러네요. 그죠? 무조건 이때에 강제로 의료실비로 전환하는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5세대가 될 수도 있고 6세대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때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네. 하여튼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강제 전환해야 되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도 그러네요. 저도 2세대니까. 그렇죠. 뭐야. 저도 그런지 몰랐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이 누리십시오. 아니 저는 버텨야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강제 전환이 되는구나. 1세대를 제외하고는 다 강제로 전환되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몰랐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안 바꾸더라도 어쨌든 강제로 전환되는 재가입 시기가 있다라는 거 2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셔야 됩니다. 3세대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언제든 바뀌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차라리 아끼는 게 더 낫다. 지금은 건강하니까 많이 안 가니까 병원을. 자 그러면 그게 또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도수 치료를 하면 뭐 2세대는 얼마를 보상받는데 지금 4세대는 얼마를 보상받고 막 이렇게 자꾸 하나하나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 그것만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도수 치료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의미 없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그냥 좀 크게 보면은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 전환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좋은 보장을 계속 누리다가 4년 뒤에 어차피 강제 전환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 보험료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간병보험을 가입한다. 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지금 바로 전환을 하고 이 줄어든 보험료로다가 지금 바로 간병보험을 가입한다.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주디라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고민되네요. 고민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고민된다. 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지금 전환을 안 했어요. 자, 좋은 보장을 4년 동안 계속 누리고 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좋은 보장을 누렸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병원을 가야지 좋은 보장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파서 병원은 가고. 병원에 안 갔으면 좋은 보장이건 안 좋은 보장이건 누릴 일이 아무 없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4년 동안 좋은 보장을 누렸다. 그러면은 병원에 많이 갔을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강제 전환이 되겠죠. 4년 이후에. 그렇죠. 그럼 이제 이분들 계획대로 간병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간병보험 가입 될까요? 뭐 경우에 따라서 될 수도 있지만 할증된 금액으로 가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간병보험이 비싸지네. 그렇죠. 많이 비싸지죠. 아니면 아예 못 가입하거나. 하거나. 혹은 병원에 안 갔다고 하더라도 네. 4살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 자체가 또 올라가는 거죠. 네, 이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똑똑하네.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선택도 있죠. 네. 지금 전환을 전환하는 하고 거. 네, 간병보험을 빠져들었어. 바로 가입을 한다. 음.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뭐 지금까지는 뭐 큰 치료 이력이 없었으니까 간병보험 가입이 쉬울 거고요. 일단 네. 4년 뒤에 가입하는 것보다 4살 젊었을 때 가입하니까 보험료도 저렴할 테고요. 그렇죠. 그 대신 전환을 하고 나서 병원을 막 다니게 됐어. 그럼 전환을 안 했을 때보다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는 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기 부담금도 좀 그렇죠. 늘고. 그럼 그게 뭐냐? 얼마큼 줄어드냐? 그럼 급여 부분은 10% 줄어들고요. 비급여 부분은 20%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만약 비급여 부분에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옛날 걸 가지셨으면 90만 원을 돌려받는데 지금 걸 이제 전환을 한 사람은 70만 원을 돌려받게 되니까 20만 원을 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이분은 간병보험을 저렴하게 내잖아요. 그분들을 다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분들한테 객관적으로 두 가지 장단점을 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들은 그럼 바로 4세대로 전환을 하고 간병보험을 바로 추가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신 거죠. 네. 20만 원 큰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00만 원이라는 병원비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래요. 자, 100만 원이라는 병원비가 나올 정도면요. 간병보험 가입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럼 간병보험에 가입이 힘들다? 간병인을 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간병인을 사용한다라는 거는요. 하루에 간병인 사용 일당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15만 원, 20만 원? 간병인을 한 번 불러서 하루 동안 사용을 하는데 15만 원, 20만 원이에요. 간병인 하루만 쓰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간병인을 한 달 동안 고용을 하죠. 400만 원 돈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하면 저는 바꿀래요. 전환해야 될 것 같아요.
옳은 선택. 비교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힌데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바꾸는 게 두 분이 준 솔루션을 지금 들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아 비교를 지금 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그분들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두 분이 비교를 해줘서 참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항상 이 선택에는 장단점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 선택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맞아요. 하지만 저희와 함께 얘기하면서 이 장단점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우리 동키 여러분이나 아니면 소비자께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분 사연자 부부 있지 않습니까? 그 실손 전화를 통해서 각각 한 5만 원씩 해서 한 10만 원 일단 아꼈고요. 여기서 간병보험 추가하는데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남편분은 4만 5천 원, 아내분은 3만 5천 원, 그러니까 총 한 8만 원 정도로 간병보험을 해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는 보험료에서 2만 원 줄이면서 원했던 간병보험 했다. 자, 2만 원 줄이면 2만 원 땅 파보세요.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죠. 네. 네, 맞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홍준 전문가, 한규상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